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것들이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유클리디언 플레인이나 유클리디언 그 3차원 공간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어,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뭐 예를 들면 다항식들의 집합이라던가 혹은 행렬의 집합이라던가 하는 것들도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즉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에서 혹은 대수에서 혹시 흔히 관심을 가지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수학적인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 혹은 그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수학적인 구조, 그 집합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부분 집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벡터 공간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있는데 자, V의 그 집합 입장에서 서브 집합을 생각합니다. 서브 집합, 네, 서브셋이죠. 부분 집합. 자, 그런데 W가 단순히 이제 집합의 의미로서 부분 집합일 뿐만 아니라 W도 역시 V의 그 구조와 동일한 구조인 이거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V의 부분 집합이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서브 스페이스를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벡터 스페이스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필드 F를 이제 생각을 해서 F상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써보죠. V는 벡터 스페이스인데 필드를 이제 F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W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W는 이제 서브셋이죠. 자, 그런데 W 자체가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되기를 우리가 희망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W를 서브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로 간주하려면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집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연산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W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집합 벡터 스페이스를 보기 위해서는 W 상에 있는 원소들을 더하는 덧셈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필드도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F상의 벡터 공간이라면 W도 같은 필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W라고 하는 서브셋이 있을 때 이게 단순하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F상에서의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면, 자, 지금 V의 부분 집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V에 정의된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연산하고 전혀 별개의 연산을 가지고 W를 생각을 한다면 V하고 별로 관계가 별로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있지만 V상에서의 연산과 W상에서의 연산을 서로 다르게 물론 줄 수도 있는데 다르게 준다면 그것은 그 V의 그 부분집합으로서 전혀 다른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서브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즉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려면 W가 같은 필드 F상에서의 벡터 공간이 되는데 이때 연산은 V에서 연산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즉 V상에서의 덧셈과 V상에서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연산으로 했을 때 W가 F상에서의 벡터 공간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V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W가 V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는 V상에서 정의된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우리가 W에도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W가 그러한 연산 입장에서 F상에서의 벡터 공간이 되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 W를 V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서브스페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집합이 있을 때 W라는 부분집합이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조건을 만족해서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V라고 하는 어떤 벡터 공간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여러 개의 그 서브스페이스들이 가능한데요. 어떤 벡터 공간이든 항상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서브스페이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V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왜 그렇죠? 자, V는 당연히 집합으로서 V의 부분 집합이면서 이 V 자체를 이 녀석의 물론 같은 거긴 하지만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적용해보면 V도 같은 필드 F상에서 벡터 공간이 되겠죠? 뭐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는 벡터 공간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의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심플한 것 중 하나는 0벡터, 지금 벡터 공간은 항상 0벡터를 가지고 있죠? 유일한 0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0벡터 하나만을 가지는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봐도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이 집합은 부분 집합이 되면서 이 녀석이 F상에서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F상에서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V상의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덧셈과 그러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1번부터 8번까지의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어떤가요? 0벡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0 더하기 0은 0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뒤집어서 뭐 이제 똑같이 쓰긴 하지만 순서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s1 교환 법칙, 그 다음에 vs2 결합 법칙, vs3 항등원의 존재성인데 뭐 0벡터 자체가 항등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vs4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여건을 가지는 녀인데 0벡터의 여건은 덧셈에 대한 여건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0벡터의 덧셈에 대한 여건인 0벡터는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부터 8번은 다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 녀석도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뭐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이 집합이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 이러한 서브스페이스를 특별히 우리가
제로 스페이스, 제로 서브 스페이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자기 자신과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집합은 서브 스페이스가 되더라. 특별히 0벡터 하나만을 가진 이 서브 스페이스를 제로 스페이스, 제로 서브 스페이스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하게 어떠한 부분 집합 W가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V상에서의 연산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성질을 다 만족을 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성질을 다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브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그 이유는 V가 이미 벡터 공간인 상태에서 V의 부분 집합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V가 벡터 공간인 거니까 vs1, 즉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 호 임의의 x in y, 호 임의의 xy in v죠. 지금 V상의 벡터들은, V상에 있는 원소들은 V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V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이미 성립합니다. 따라서 W에 있는 벡터가 여기에 있다고 하죠. U하고 V. U하고 V를 더할 때도 어차피 U하고 V도 이 커다란 벡터 공간인 대문자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원소이기 때문에 U 플러스 V equal V 플러스 U가 되겠죠? W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히 전체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W에서도 이러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비슷하게 VS1, VS2 결합 법칙이죠. 이것도 V에 성립하는 거니까 W에서도 성립합니다. W가 어떠한 부분 집합이 되더라도. 자, 근데 VS3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VS4는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해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VS1과 VS2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W에서도. 자, VS5를 볼까요? 어떨까요? VS5는 1 곱하기 x가 x가 된다는 성질입니다. 지금 V상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W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도 VS5가 성립합니다. VS6, 스켈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AB를 지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벡터, 모든 스케일러 AB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W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W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도. VS7, VS8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V라는 벡터 공간에 부분 집합 W가 주어져 있을 때 이 W가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를 해보죠.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정리하면 벡터 공간 V에 있는 임의의 모든 벡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은 성립하기 때문에 V상에 있는 임의의 부분 집합, 여기서 W라고 이제 표기를 한다면 그 W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W가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 6가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VS3하고 VS4는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서 VS3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exist
어떤 벡터 v such that x 더하기 5 equal x for 미의 x in v. 이거는 이제 v 전체 입장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런 5라는 벡터가 v에 있다 라는 것은 보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다 쓸까요? v가 있고 w라는 이제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때 이 5라고 하는 것이 아무 부분집합 w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보장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W상에 이 5라는 벡터가 V의 제로 벡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VS3를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VS3를 W 입장에서 써본다면 여기다 조금 쓰죠. 여기다가 아래다 쓰도록 하죠. 색깔을 바꿨을까요? 자, 이것은 이제 V 입장에서 이미 성립하는 조건이고요. 자, W가 벡터 공간이 되려면 VS3가 성립해야 되는데 W 입장에서 VS3를 써보면 이거지스트 어떤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O가 아니라 O'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O와 지금 쓸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가 뭐 반드시 동일하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W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만 이 성질이 성립을 하면 되고 그러한 벡터가 W에 있다라는 것이 VS3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이제 O'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자, 그래서 V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집합 W가 VS3를 반드시 만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은 VS3는 우리가 따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VS4도 마찬가지입니다. VS4를 한번 원래 벡터 공간 입장에서 써보면 여기다가 쓸까요? VS4는 원래 벡터 공간 입장에서 4 임의의 x인 전체 V exist y 어디 있냐면 이것도 V에 있습니다. such that x 플러스 y가 0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은 V 전체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분집합인 W 입장에서는 V가 아무리 벡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만족하진 않습니다. 자, W가 벡터 공간이 되려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W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Y가 W에 있어야 됩니다. V상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X라는 벡터가 여기 있을 때 이 녀석의 그 덧셈에 대한 여건인 Y는 V 전체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Y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Y가 우리가 생각하는 W 안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때는 VS4가 자동으로 만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VS3와 VS4는 따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그 성질을 얘기하기 전에 W에 라고 하는 이 부분 집합에 대해서 벡터 공간으로 얘기하려면 물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V상에서 정의된 그러한 연산이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W를 봤을 때 벡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W 부분집합을 벡터 공간, 서브스페이스로 볼 때는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W에서 의미 있는 연산이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써보죠. 자, 연산 입장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는 좀 정해져 있지만
W가 이제 부분집합이 여기 있습니다. 자, W상에서의 연산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W상에 있는 벡터가 있을 때 x 플러스 y를 계산하는 이 결과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x 더하기 y를 계산하는 방법은 v라는 벡터 공간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한 결과가 v라는 벡터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됩니다. v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x 플러스 y가 w 안에 있다라는 보장은 일반적으로 v가 벡터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즉 x 플러스 y가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라면 만약 이런 부분집합 W라면 W 안에서의 연산 덧셈이 제대로 정의가 되는 것이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제대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W상에서의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W상에서 임의의 두 원소 x, y를 선택해서 연산한 결과가 여전히 W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V상에서 정의된 덧셈이 W라는 이 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집합에 따라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 그런 성질이 필요합니다. 즉 W라는 부분 집합이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VS3, VS4가 만족하는지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 전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약간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죠. 자, 벡터 공간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그거의 서브셋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서브셋이 부분 집합이 V의 부분 공간, 앞에서 우리말로 안 쓴 것 같은데 서브스페이스 우리말로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 적절하겠죠? 자, 부분 공간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집합이 지금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VS3와 VS4를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구체적으로 써보면 그 W에 있는 임의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항상 그 W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W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러 C, 그 다음에 W에 속한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CX, 이 계산한 결과가 W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W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라고 간단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어야 하지만 V에서 정의된 연산이 W에서 의미 있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 공간의 8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가지는 자동적으로 만족하니까 2가지를 더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W 자체의 제로 벡터, 즉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앞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을 써보면 exist 어떤 벡터 W in W such that x 더하기 5 프라임 이퀄 x. 근데 여기서 x는 W에 있는 벡터들만 생각했을 때 V상에 있는 벡터를 다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항등 여건이 존재하는 것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VS4점. 자, 여기서도 이것을 갖다가 좀 자세히 써보면 for 임의의 x in W입니다. W에 있는 벡터들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V상에 있는 다른 벡터들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W 바깥에 있는 거는. 자, 근데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x랑 더해서 0벡터가 되는 건데 물론 이 0벡터는 이제 여기 세 번째 VS3에서의 이제 그 0벡터죠.
그 녀석이 되는 y가 존재해야 되는데 y가 V상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W 안에 있어야지 W 자체가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제 만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성질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진 않고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확인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CRM 1.3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사원과 비슷하게 벡터 공간 V가 하나 있고요. 물론 여기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필드가 있긴 있는데 그 필드를 이제 생략한 거죠. 자, 그리고 W가 부분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W가 V의 서브스페이스. 자, 물론 이제 W가 서브스페이스라는 얘기는 W 자체가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인데 벡터 공간을 얘기할 때는 필드가 필요하죠. 근데 이 필드가 지금 V에서도 지금 필드가 필요한데 그 필드랑 이제 동일한 필드를 쓰기 때문에 생략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서브스페이스가 될 필요충분 조건, if and only if가 필요충분 조건이죠.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도 좋고, 혹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따져봐도 된다. 자, 세 가지는 뭐냐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다는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vs3, vs4 대신에 일종의 vs3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0벡터가 W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vs3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동치 명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이 CR 1.3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긴 할 텐데 앞에서 그 vs3를 얘기할 때 W가 벡터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할 때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것은 W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서 그냥 쓰다 보니까 이 O'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벡터로서 W에 있다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V라는 벡터 공간의 제로 벡터랑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썼지만 W가 부분 집합으로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경우라면 사실은 이 O'이 정확하게 V상에서의 제로 벡터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는 V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에 0벡터를 지금 표기한 거고요. 근데 이 0벡터가 W상에서의 0벡터의 역할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W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 A번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는 V의 0벡터가 W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W가 닫혀 있어야 되고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V가 벡터 공간이고 지금 W가 서브스페이스인데 W가 부분 집합인데 지금 이것과 동치 명제가 W가 W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과 동치 명제니까 저 앞에 있는 그런 명제하고 뒤에 있는 거가 이제 서로 동치 명제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화살표로. 이러한 동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방향을 먼저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W가 V의 서브스페이스다 라는 것이
참이라고 할 때 그런 가정하에서 A, B, C가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은 A, B, C가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거 W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을 W가 V의 서브스페이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W가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면 W 자체가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서브스페이스의 의미 자체가 그랬습니다. 자, W 자체가 벡터 공간인데 어떤 연산을 가지고 생각했냐면 V상에 정의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과 덧셈에 대해서 그 연산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W 자체가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W 자체가 벡터 공간이 되는 거니까 B하고 C는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는 당연히 그 W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W에서 정의된 연산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B하고 C는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A만 조금 더 확인하면 되겠는데 일단 W가 벡터 공간이 되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W 입장에서 VS3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O'이라는 벡터가 W 안에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V도 지금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V에도 지금 0벡터가 존재하죠. 자, 그것을 써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O는 이제 V 안에 있는 거죠. 자, V가 벡터 공간인 거니까 이 성질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제 그려서 한번 써보면 자, 지금 O라고 하는 거는 V상에 있는 임의 벡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은 그 W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자, W에 있는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W에 있는 벡터 중에서 확실한 건 뭐냐면 O' 여기 있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O' 입장에서는 자, 이걸 적용시켜 보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X 대신에 W에 있는 O'을 생각해 보면 O' 더하기 O'은 O'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O'은 당연히 V 안에도 있으니까 이 식을 사용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O'을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O' 더하기 O는 뭐가 되죠? O' 됩니다. 자, 따라서 요 두 식으로부터 O' 더하기 O' 이퀄 O' 더하기 O가 됩니다. 자, 물론 O'은 W에 있지만 당연히 V 안에도 있는 거죠. 부분집합인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은 V상에서의 이제 식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V상에서 이러한 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했던 캔슬레이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캔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같습니다. 자, 그런데 O'은 W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죠. W에 있는 거죠. 따라서 O도 같은 거니까 W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O하고 O'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캔슬레이션 법칙 theorem 1.1입니다. 따라서 O' W에 있으니까 O가 0벡터도 W 안에 있는 거죠. A가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죠. 즉 A, B, C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 W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네, 일단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성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죠.
자,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그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요. 그 네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다, 닫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1번이 덧셈에 닫혀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B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으니까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A, B, 스몰 b, 스몰 c 조건 중에서 스몰 b, 스몰 c는 앞에 있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닫혀 있다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가지 조건 중에서 1번, 2번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VS3, VS4 해당하는 조건이 필요한데, 자, VS3는 어떨까요? 네, 지금 A라고 하는 이런 조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0벡터는 V 전체 벡터 공간 입장에서 0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0벡터가 W에도 있기 때문에 VS3에서 얘기하는 이 조건, 이 조건이 만족을 할까요? 네, 만족합니다. 뭘로 택하면 되죠? W 안에 있는 지금 O로 택하면, 자, W 안에 O가 있고요. 0벡터가 있고요. 그 0벡터는 전체 V상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W 안에 있는 벡터만을 봤을 때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 의해서 VS3를 이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S4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 부분집합이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A, B, C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 즉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그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W 안에 있다라는 조건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임의의 W 안에 있는 벡터 생각해보고 그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덧셈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해도 계산할 수가 있냐라고 했냐면 2절에서의 시어렘을 우리가 계산할 때 그 시어렘을 생각해보면 x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칼라를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그 A, B, C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C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과 x를 곱한 이 녀석도 x가 W 안에 있으니까 어디 있을까요? W 안에 있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C에 의해서. 즉 마이너스 x 덧셈에 대한 여건이 W 안에 있다는 것을 보장이 되는 거죠. x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x가 V상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게 W 안에 있다라는 보장은 항상 할 수 없지만 C라는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W가 네 번째 조건이 VS4를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W가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떤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느냐 하는 그런 정의,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필요청구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 theorem 1.3을 이제 활용해서 어떠한 부분 집합이 실제로 부분 공간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 theorem 1.3을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결국 이제 어떤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때 theorem 1.3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example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example을 이제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러한 example을 이제 얘기를 할 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서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는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AT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A의 트랜스포즈다라고 읽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A의 전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A라는 행렬이 있으면 그 녀석의 전치 행렬, A의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이거 자체도 행렬입니다. 행렬인데 AT도 행렬인데 이 녀석은 이제 행렬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행렬의 크기, 즉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리고 각각의 뭐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야 되겠죠. 자, 이 트랜스포즈의 크기는 n by m인 그런 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은 A라는 행렬의 ji 성분을 가지고 옵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A가 1, 2, 3, 4 2x2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죠. 자, 이게 지금 3x2 행렬이죠. 그 다음에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2x3 행렬로서 2x3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A 트랜스포즈의 11은 어디 갖고 왔나요? A의 11. 뭐 ij가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1이 되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의 1, 2. 여기는 뭐죠? A의 2, 1. 즉 A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 A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여기는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두 번째 행, 첫 번째 컬럼인데 행과 열이 바뀌는 거니까 서로 교환을 하는 거니까 뒤집어지는 거니까 A라는 거에서는 두 번째 행이 아니라 두 번째 컬럼,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이었는데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첫 번째 행 2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4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A라는 원래 행렬에서 1, 2라는 행이 어떻게 바뀌었죠? 1, 2라는 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3, 4라는 컬럼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5, 6 행은 5, 6이라는 컬럼으로 바뀌었고, 즉 행이 컬럼으로 지금 바뀌어진 거죠.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열을 생각을 해보면 A의 첫 번째 컬럼 135인데 A 트랜스포즈의 135는 첫 번째 행이 있죠. 그래서 컬럼이 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46 두 번째 컬럼이 246 두 번째 행으로 바뀌었죠.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서로 교환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n by n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n by m, 행과 열의 크기가 좀 바뀌고요. 그리고 각각의 성분들은 행과 그 다음에 컬럼의 성분들은 이제 서로 바꿔서 교환을 해서 이렇게 얻어진다. 조금 더 엄밀하게 써보면 트랜스포즈의 I 행 J 컬럼에 있는 성분은 원래 행렬 A의 J 행 I 열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온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example 살펴봤는데요. 하나 더 보면 다음 행렬 2by 3 행렬이죠.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간단하게 1-2, 3을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0, 5-1을 0, 5-1로 행을 열로 아니면 뭐 열을 행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2x2 행렬도 비슷하게 보면 2x2는
행과 열의 크기가 똑같은 거니까 사이즈는 똑같이 2x2가 되는데 1, 2가 이렇게 와야 되고요. 2, 3은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이 경우는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원래 행렬하고는 완전히 모양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분들도 완전히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자, 이거 같은 건 어떤가요? 2x2 행렬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즈를 해도 여전히 2x2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원래 게 1, 2, 2, 3이었는데 그 녀석의 트랜스포즈나 어떤가 성분이 똑같죠? 얘도 똑같고 얘하고 얘도 똑같고 얘하고 얘도 똑같고 뒤집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원래 행렬과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즉 A의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A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앞으로 시메트릭 매트릭스다 라고 부르긴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죠. 네, 1, 2, 3 됐죠? 네,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렬이 있는데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를 봤더니 원래 A와 같더라. 그런 행렬을 우리가 특별히 시메트릭 매트릭스, 우리말로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행렬 말도 뭐 그럴듯하죠. 트랜스포즈를 때문에 행과 열이 이제 뒤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으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행렬 자체가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칭 행렬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 사용해서 서브스페이스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즉 우리가 서브스페이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나만 더 하죠. 자, 어떤 행렬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된다면 이 조건 만족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성분이 같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n by n 행렬이었다가 트랜스포즈가 되면 n by m 행렬로 좀 바뀌는데 이쪽 행렬과 이쪽 행렬이 같다는 얘기는 m과 n이 같고 n과 m이 같아져 되겠죠. 즉 a가 시메트릭이면 a는 n by n, 즉 행과 열이 같아져야만 합니다. 같아야만 합니다. 자,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이러한 행렬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시메트릭은 아무 행렬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스퀘어 매트릭스여야지만 된다.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반드시 스퀘어다. 네, 그러면 이제 서브스페이스 예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벡터 공간을 살펴본 것 중에서 어떤 적당한 크기를 가진 행렬들을 다 모아둔 그런 벡터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생각할 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퀘어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n과 n이 같은 그러한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요. 즉 n by n 행렬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메트릭 매트릭스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W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다란 집합이 사각행렬, n차 사각행렬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 생각을 하고 W는 그 안에서 시메트릭인 것만 이제 모아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W를 생각하면 W가 단순히 부분 집합일 뿐만 아니라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네, 앞에서 theorem 1.3을 확인하면 되겠죠? theorem 1.3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커다란 벡터 V에서 0벡터가 W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0벡터는 뭘까요? 0벡터는 n by n 행렬로서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죠. 영행렬. 이게 바로 이 벡터 공간의 0벡터가 됩니다. 자, 이 영행렬은 어떤가요?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지금 n by n 행렬인 거고,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니까 뭐 트랜스포즈 해도 모든 성분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영행렬은 대칭 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영행렬은 우리가 생각한 대칭 행렬의 전체 집합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생각한 시어림 1.3의 첫 번째 컨디션, A 컨디션은 만족을 합니다. 자, B하고 C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B하고 C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음 성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한 상황에서는 정사각형렬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 지금 도입할 이 성질은, 생각할 이 성질은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즉 A하고 B라고 하는 행렬이 그냥 정사각형렬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크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small a, small b는 스칼라라고 할 때 small a, large a, small b, large b, 즉 행렬에다가 스케일러를 곱해서 두 개의 행렬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기를 a와 b가 같게 만든 거고요.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전체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성분별로 이루어지고 덧셈도 성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성질을 사용을 하도록 하죠. 자, W n차 정사각형렬 중에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다 모아둔 집합이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1번을 확인했습니다. 제로 매트릭스 영행렬은 트랜스포즈 해봤자 자기 자신과 같기 때문에 제로 매트릭스는 W에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CRM 1.3에서의 B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W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 A, B 행렬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W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즈를 계산해 보면 이 성질을 적용해 보면 A의 트랜스포즈 플러스 B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자, 그런데 A 트랜스포즈는 A가 W 안에 있으니까 A랑 같고요. B 트랜스포즈도 B가 W 안에 있으니까 시메트릭이니까 B랑 같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도 W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W에 있으면 더한 것도 W에 있다. 즉,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가 성립합니다. 차례차례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C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닫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필드 상에 있는 임의의 스칼라와 W에 있는 임의의 벡터, 여기서 행렬이죠. 택해서 A 그러니까 small a 곱하기 large a 행렬을 생각했을 때 이게 W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를 택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성질에 의해서 물론 이제 B가 없으니까 이쪽 0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A가 W 안에 있기 때문에 small a 곱하기 large a가 됩니다. large a가 W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small a, large a 곱한 것도 symmetric, 즉 W 안에 포함이 된다. 즉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따라서 세어렘 1.3에 의해서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한 4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계속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